LG 트윈스인데요, 부산 베어스인데요, 히어로즈인데요. 일단 어찌됐건 현재 일강 NC를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라고 생각을 해요. NC랑 딱 대놓고 1대1로 비교해봤을 때 사실 NC가 좀 더 위거든요. 주전 절반이 FA였던 것 치고는 나름 선방한 선수인 것 같아요. 네. 이길 선수가 삼성으로 싸우는 자리가 조상우 선수가 이번에 다쳤잖아요. 좀 과감하게 클로즈를 갈 수도 있죠. 이제는 우승을 해야 하는 팀입니다. LG 트윈스인데요. 류지영 감독 등 코칭 스태프가 완전히 바뀌었고요. 외국인 선수로 윌슨을 보내고 수아레즈를 데려왔습니다. 고효준 선수를 영입하는 깜짝 영입이 있었고요. 박영택 선수와 정근우 선수 등이 은퇴를 하면서 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키플레이어 투표에서는요, 수아레즈 선수가 47.6%를 기록하면서 1위를 했고요. 이민호 선수가 23.8%, 고우석 선수가 9.5%를 기록하면서 3위를 했는데요. 투수 쪽에만 몰린 표였어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쵸. 아무래도 LG를 얘기하면 투수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올 시즌 데려온 선수가 워낙 거물급 선수예요. 그쵸. 예, 수아레즈라고. LG의 투수 메타에 방점을 찍어줄 예, 선수. 그리고 실제로 두산과의 연습 경기도 보니까 공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맹댄 브룩스 조합에 못지않게 수아레즈 켈리면 이 둘하고 한번 붙어볼 만한 리그 최강급 원투퍼치가 아닌가. 전 잠실 더해서 이 둘이 더 낫다고 봅니다. 그쵸. 잠실 버프 중요하죠. LG가 이제 SSG만큼 2루 보강을 굉장히 원했던 구단인데 그럼요. 사실 트레이드로 이상호 선수를 데려오긴 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이제 반월판 수술 때문에 한 2, 3개월을 결장을 하고 일단 어찌됐건 현재 일강 NC를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그래서 키플레이어를 고우석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해 LG가 꼬이기 시작한 건 사실 고우석의 부상 때부터였거든요. 그러면서 정우영에게도 부하가 갔죠. 그렇죠. 고우석이 건강하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불펜진의 분업화가 되면서 안정화가 될 거고 선발진의 과부하가 걸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투수진이라는 LG의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 게 사실 저는 올 시즌 홈런왕을 오제이레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라모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라모스가 작년 타수당 홈런이 1위예요. 그쵸, 무섭죠. 타수당 홈런이 1위인데 이 선수가 실제로 130경기도 못 뛰었어요. 135경기만 건강하게 뛴다면 저는 이 선수가 홈런왕 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라모스가 또 중요한 게 라모스가 부상으로 빠진 10월에 LG 타선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침체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때 실제로 LG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공백이 커 보여서 라모스가 이번에 풀시즌 활약을 하는 게 좀 중요해 보이긴 합니다. 혹시 그 오젤 홈런왕 안 된다고 하신 게 이거 역주문 거시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펠레이저드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재일 선수는 원태인 선수의 공을 치지 않으면 홈런 개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져요. 오케이, 원테이블 예, 인정. 예. 리그 10팀 중에 가장 전력 밸런스가 잘 잡힌 두 팀이 NC와 LG입니다. LG는 지금 달려야 되고 달릴 능력이 있는 팀이거든요. LG가 한 2년 안에 승부를 봐야 될 겁니다. 정근우 선수를 2루에 둬본다라는 한번 모험을 해봤는데 사실 정근우 선수가 2루를 못 보게 된 지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간에 이 약점만 제외하면 LG의 밸런스는 완벽해요. 황금 밸런스. 네, 투수진은 상상 그 이상이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키플레이어는 2루에 들어갈 선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루수가 아마 주전이 정주현 선수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정주현 선수 혹은 정주현 선수가 못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유망주인 이주영 선수. 정주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기회를 몇 년 받았는데 기대치를 못 채워줬죠. 이제는 LG도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정주현 선수가 시즌 초반에 기대치를 못 채워준다? 트레이드나 이주영 선수의 빠른 콜업을 통해서 이루수를 다른 선수를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레이드도 뭐 그냥 어정쩡한 이루수 데려오는 게 아니라 리그 탑급 이루수를 데려오는 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NC를 위협할 만한 그런 밸런스가 잡힌 전력인 건 맞지만 NC랑 딱 대놓고 1대1로 비교해봤을 때 사실 NC가 좀 더 위거든요. 이 차이를 메꾸려면 도박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라모스도 이야기해 주셨고 이루수 공백 문제도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이민호 선수가 지금 생각이 딱 나요. 중요하죠. 맞아요.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이민호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꼽고 싶은 게 정찬호 선수와 1+1 선발을 등판을 하면서 10일 간격으로 등판을 해서 이닝수 관리도 받았고 이랬는데
이번에 그 제한이 풀리잖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선발 로테이션에 안착할 예정인데 이번에는 체력 문제를 이겨내고 선발진에서 뭐 안정적으로 그 켈리나 수아레즈를 보좌해줄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가 LG는 추신수 선수가 선물한 시기가 아닌 LG의 롤렉스가 더 조명받을 수 있을지 시즌 끝난 후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 팀은 잠실 라이벌입니다. 두산 베어스인데요. 워커 로켓 선수와 아리엘 미란다 선수를 데려왔고요. 알칸타라는 한신으로 가고 플렉스는 시애틀로 떠났습니다. FA 선수로 허경민 선수, 정수빈 선수, 유희관 선수가 잔류를 했고요. 이용찬 선수는 아직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오재일 선수와 최주환 선수를 눈물을 머금고 보내줬습니다. 김재호 선수도 잔류를 했습니다. 권혁 선수와 김승혜 선수, 정상우 선수 등이 은퇴를 선언했었는데 정상우 선수는 SSG를 갔네요. 네. 어쨌든 이런 선수들과 이 작별을 했습니다. 키플레이어 투표 결과는요. 로켓 선수가 41.2%를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한덕주 선수, 김민혁 선수, 이승진 선수가 나란히 2위를 차지했습니다. 주전 절반이 FA였던 것 치고는 나름 선방한 스토브인 것 선방했습니다. 같아요. 네. 근데 원래 예상은 좀 되게 많은 선수들이 빠져나갈 거라고. 네, 그쵸. 두산발 엑소더스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뭐 라스트 댄스니 뭐니 뭐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기존 전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을 야구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키플레이어를 이승진 선수하고 김민규 선수로 꼽았어요. 왜냐면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상수가 아닌 변수를 만들어내는 선수가 키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마무리 아니면 롱맨 혹은 네. 4, 5 선발 자리에서 기대 이상의 변수를 만들어내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해서 저는 이 두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저는 키플레이어로 이제 김민혁 선수를 뽑아봤는데요. 이제 두산이 박건우 선수 이후로 야수 쪽에서 좀 포텐셜을 빵 터트린 그런 선수가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김민혁이나 김대환 같은 그런 대형 유망주를 보유 중인데 뭐 일단 둘 중에 하나라도 좀 터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김대환 선수가 지금 입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전역한 김민혁 선수가 어느 정도 포텐셜을 보여주면 금방 이제 1루나 지명타자 자리에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게 또 마침 오재일 선수가 삼성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 자리가 지금 남아있잖아요. 문제는 이제 FA 투수 이탈과 외국인 투수들 이탈이죠. 외국인 투수 이탈이 더 커 보입니다. 사실 시즌을 지배했던 알칸타라 그리고 후반기와 포스트 시즌을 지배했던 플렉센 이 둘이 워커로켓과 미란다 투머치 다운그레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미란다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공도 별로 빠르지도 않고 제구도 잘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왼손 투수가 좀 찾아보기 힘든 스플리터 뭐 체인지업이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왼손 투수가 스플리터는 사실 상당히 좀 희귀한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 빼고는 사실 딱히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아서 잘 모르겠고 로켓 선수는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잠실이 붙었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뭐 메이저리그에서도 들어본 적은 있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 선수가 포심 비율을 급격하게 줄였어요. 그리고 그 비율을 변형 페스티벌, 투심 페스티벌, 컵 페스티벌로 채웠는데 사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구위가 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잠실이니까 뭐 허경민, 정수빈 선수 2명 잔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미 두산 팬들은 벌써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스토브리그다. 유희관 선수도 왜 언급 안 해주시죠? 그 선수는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선수들을 6년을 줬다는 거 그만큼 우리는 달릴 의지가 있다 라는 거를 보여준 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지혁 선수를 작년에 트레이드를 하고 또 그리고 뭐 이제 최주환 선수가 FA로 이적을 하고 또 작년에 유틸리티로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던 이유찬 선수가 상무에 입대하고 뭐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내야 유틸리티 뎁스가 굉장히 옅어졌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 보상 선수로 단번에 채워왔습니다. 강승호와 박계범 선수를 데려왔는데 그 두 선수를 데려오면서 벌써부터 이제 내야 뎁스를 다시 한번 보강을 해서 약간 두산 하면 원래 내야수들이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팀 컬러에 맞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최주환의 이루는 사실 채울 자원이 좀 있어요. 누구든 채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수의 성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오제일의 1루가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키플레이어로는 김인태 선수와 김민혁 선수를 뽑았는데요.
호세 페르난데스 선수는 1루수가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수비 잘합니다. 수비 잘하는데 김태형 감독이 인터뷰하는 거에 의하면 선수 본인이 수비하는 걸 별로 선호를 안 한다고 해요. 다만 이제 김태형 감독이 인터뷰대로 페르난데스가 지명타자 자리에 고정이 돼 있는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재환 선수가 1루를 보는 거는 조금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그러면은 김인태 선수가 1루를 들어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민혁 선수가 그러면 1루수 주전 찬스를 먼저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2명 중에 1명이 아마 두산의 순위권을 결정할 키플레이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산이 과연 올해도 한국 시리즈 무대에 오를 수 있을지, 한번 그 역사를 쓸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남은 서울 한 팀이죠. 키움 히어로즈인데요. 외국인 선수로 조시 스미스 그리고 뒤늦게 데이비 프레이타스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요키시 선수는 잔류를 했고요. 브리검 러셀 선수와는 작별을 했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샌디에이고로 떠났죠. 네, 그리고 김상수 선수는 SSG로 보내졌습니다. 이용규 선수를 깜짝스럽게 영입을 했고요. 신재용 선수, 김규민 선수, 이태근 선수 등과 작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독을 새로 선임을 했습니다. 기존에 계속 함께 해왔던 홍원기 감독을 선임하면서 팀의 기조를 꾸준히 또 이어갈 수 있는 감독인 것 같고요. 키플레이어 투표는 김혜성 선수가 40% 득표를 획득했고요. 프레이타스 선수 그리고 최원태 선수가 20%의 득표율을 올려서 2등에 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키플레이어로 박병호 선수를 뽑아봤는데요. 박병호 선수가 사실 작년에 커리어 로우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김하성 선수가 나간 그 공백을 박병호 선수가 부활을 하면 지난 시즌보다 좀 뭐 공백을 메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김민성 선수가 나가고 이제 공백이 되어버린 3루 자리를 좀 누가 잘 메워줄 수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키움이 3루를 뭐 장영석 선수나 송성문 선수나 뭐 전병우, 김웅빈 이런 많은 선수들이 지금 거쳐왔었는데 사실 누구도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죠. 근데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저는 사실 김웅빈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장타 포텐셜을 정말 괜찮게 보여줬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3루 수비인데 이 선수가 3루 수비가 좀 많이 안 좋다는 평가가 많아서 풀시즌으로 3루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병우 선수와 어떻게 플레이 타임을 나눠 가지면서 김웅빈 선수가 뭐 20홈런을 치는 등 이런 일이 있으면 3루 구멍이 좀 완벽하게 메꿔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홈런 치면 게다가 플레이 타임을 나눠가지면서 20홈런 치면 그거는 주전다. 그렇죠. 자리 한 자리 줘야죠, 그거. 근데 지난 시즌에 타석당 이제 홈런 수로 바꿔보면 충분히 20개를 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치였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좀 타격에서는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상우 선수가 이번에 다쳤잖아요. 그래서 마무리 자리가 지금 비워져 있는 상태인데, 조상우 선수가 전반기에 좀 크게 공백이 되면서 이동안 누가 이 기간 동안에 어떤 투수가 키움의 마무리를 맡게 될지가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가 3명이 있다고 해요. 김태훈 선수, 그러니까 이전에 김동준 선수한테 개명한 김태훈 선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양현 선수, 그리고 세 번째가 오주원 선수인데, 이 중에서 김태훈 선수가 부상 복귀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양현 선수는 좀 꾸준히 일을 도맡아야 하는 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주원 선수가 지금 가장 적합한 마무리 후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험도 많죠. 그렇죠. 2019년에 이미 마무리를 뛴 경험도 있고, 그래서 이 공백기 동안 불펜 투수들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좀 버텨주는 것이 이번 키움의 좀 순위 싸움에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팀도 겨울 내내 일련의 사건들이 참 많았죠. 예, 굉장히 시끄러웠고, 이제 선수들이 빠져나가면서 전력도 그만큼 빠져나갔고, 감독도 새로운 감독을 선임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미 연습 경기부터 클로저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팀한테 기대를 크게 할 수 있을까가 자체가 의문이기 때문에 뭔가 얘기를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키플레이어를 오히려 김혜성 선수를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초성희 같은 전임자의 공백을 어떻게 메꾸느냐가 문제인데, 이 사실 클로저 얘기를 들으면서 잠깐 생각이 난 게, 저는 오히려 정말 이 구단이 그럴 것 같지 않지만 좀 과감하게 장재영 선수가 클로저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도 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왜냐면 장재영 선수가 실제로 지금 뿌리고 있는 공이 나쁘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조상우 선수도 그렇고, 막상 데뷔하기 전까지 이 선수가 이만큼의 성적을 기록할 수 있나?
라는 선수들을 키우면서 매년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올 시즌 만약에 누가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키움의 마무리를 하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장재영 선수한테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네. 저도 장재영 선수가 일단 올해는 불펜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필승조로 스타트를 했다가 뭐 처음에는 뭐 경험을 쌓으니까 뭐 필승조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사실 본인이 보여주는 여하에 따라서 마무리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조상우가 만약에 그대로 있었다면 전혀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림인데 키플레이어는 사실 선발투수 최원태, 이승호, 안우진 이 영권 삼총사가 지금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새로 데려온 외국인 조시 스미스 선수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대치가 높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한현희와 이 선수들이 이제 선발진을 좀 끌어줘야 되는데 이 선수들이 특히 안우진 선수가 터졌을 때 포텐셜이 어마어마한 선수잖아요. 이 선수가 오히려 외국인 선수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이 세 선수들 앞서 말씀드린 삼총사가 선발진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준다. 조금 한번 무언가 시도를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키움은 그런 과감한 무브를 잘하는 팀이니까. 그래서 이 삼총사가 과연 최원태는 부진했던 거를 다시 되찾고 그 다음에 이승호와 안우진은 본인의 포텐셜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게 키움이 올 시즌에 가을 야구 경쟁권에 있을 수 있냐 아니면 하위권으로 처지냐,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환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육성에는 일가견이 있는 키움이잖아요. 그만큼 선수들을 잘 키워내고 올해 또 빈자리들을 잘 채워줄 수 있기를, 그리고 이게 김혜성이야 김하성이야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릴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키움 히어로즈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해보겠습니다.